15살이라고 말하는 그를 주인이 미심쩍은 눈으로 훑어보았다. 뒤보아주는 부모 없이 혼자 크다 보니 발육이 덜 된 것인지 아무리 봐도 아이는 작은 몸과 앳된 얼굴로 도무지 15살로는 보이지 않았다. 주인은 승낙도 거절도 하지 못한 채 망설망설하다가 그냥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매달리는 대신 그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단무지 조각과 끊어진 면 쪼가리들을 줍고 다녔다. 빗자루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 식탁 밑에 떨어진 음식 쓰레기들을 맨손으로 쓸어 담았다. 잠시 후 누군가 주인장을 찾았다. 그가 주인은 안에 계시다고 안내를 해주었다. 객이 돌아가자 주인이 그를 손짓해서 불렀다. 작금은 배달할 사람이 필요치 않다고 주인이 솔직하게 말했다. 배달이 밀릴 때만이라도 자신을 써달라고 그가 사정했다. 바닥을 닦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날라다 줄 수 있다고도 말했다. 주인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턱대고 주방에서 면을 뽑는 일을 가르칠 수도 없고 설거지를 시키기에도 맞지 않았다. 여자아이 같았으면 주문 전화를 받게 한다든지 홀에서 음식 시중을 시켜도 되었다. 남자아이라도 나이가 14살이나 되었다니 일을 시켜봄직했지만 아직 애티를 벗지 못해 당장 무언가를 시키기에는 어정쩡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배달을 시켜볼 수 있을까 생각한 주인이 꺼림한 눈으로 나이를 거푸 물어봤다. 15살이라고 답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려있는 가운데에도 떨림이 묻어나왔다. 중국집에서 몇 해 일을 하다가 닭갈비집으로 옮겼을 즈음 그는 어린 티를 좀 벗었는가 보았다. 닭갈비집 주인이 나이에 관심 없이 그를 종업원으로 써주었다. 중국집에서 했던 것처럼 그는 호를 쓸고 대걸레질을 쳤다. 주방으로 들어오는 식재료 박스들이나 쌀부대를 나르기도 했다. 중국집과 달리 닭갈비집에는 배달이 없었다. 그는 홀에 나가 불을 조절해가며 각종 채소와 닭고기를 양념장에 섞어주는 일도 덜어 했다. 여자 종업원들이 수십 개의 테이블을 돌며 손님들의 시중을 들었지만 바쁠 때면 주방에 있던 그가 서빙을 하러 나가기도 했다. 서빙의 요령을 몰랐던 그는 모든 재료들을 그저 섞어주고 저어주면 되는 줄로 알았다. 무조건 열심히 해주기만 하면 손님들이 기특하게 생각해주고 좋아해줄 것으로 여긴 그가 닭고기를 계속해서 휘젓자 한 손님이 화를 냈다. 고기가 익도록 그냥 놔두라며 찐부럭을 내는 것 같았다. 이쪽에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이더라도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바로 언짢은 표시를 했다.
점심때가 지나 늦은 끼니를 먹기 위해 종업원들이 모여 앉았다. 밥을 먹는 가운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갔다. 옛날 이야기가 나오자 한 종업원이 자신의 어릴 때 모습이라며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을 돌려보던 중 그는 저도 모르게 충고조의 말을 뱉고 말았다. 머리에 파마를 하고 루즈를 진하게 칠한 모양새가 어릴 때 사진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으므로 말이 아무렇게나 튀어나간 것이었다. 어린 나이에 담배를 피우든 남자를 사귀든 간에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너나 잘하라는 질타의 말이 상대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는 어쭙잖은 주제에도 남에게 이러니 저러니 가당차는 말을 늘어놓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어 환영받지 못했다. 또한 그는 다른 자잘한 원성까지 사고 있었다. 밥을 먹고 난 후 그는 빈 밥그릇과 국그릇 등을 그대로 두고 자리를 떴는데 그것이 다른 종업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모양이었다. 그곳에서는 자기가 먹은 식기류를 자기가 치워야 했다. 그는 자신이 사용한 그릇을 방치해 두어 남이 그것을 치우게 만들었다. 도넛 가기로 다시금 일을 옮겨가서도 그는 여전히 눈밖에 나는 짓을 했다. 그가 즉석 도넛을 튀겨서 케이크와 카스텔라가 있는 진열장 안에 넣었다. 때로 그는 케이크 포장을 하기도 했는데 덤벙거리는 성격 탓인지 어느 날 케이크에 생채기를 내버렸다. 케이크 모서리가 뭉개져 버려 손님이 화를 냈고 사장이 뛰어와 수습을 해보려 애를 썼다. 결국 케이크를 팔지 못한 사장은 잔뜩 화가 났다. 뿐만이 아니었다. 여름이 시작되어 빙수를 팔기 시작했을 때 그는 더 미움을 사게 되었다. 다른 직원이 외출을 하여 계산대가 비었으므로 그가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다. 손님이 메뉴에도 없는 과일 빙수를 달라고 했다. 그가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손님이 그냥 가버리자 사장이 와서 그를 꾸짖었다. 가공과일 몇 조각만 빙수에 올리면 그것이 곧 과일 빙수인데 그리도 주변 머리가 없느냐며 사장은 노발대발했다. 사장이 나가버린 후 손님도 함께 끊겼다. 저녁 때쯤 직원의 친구라는 사람이 찾아왔다. 직원은 외출 중으로 아직 가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기다리는 동안 먹으려는 것인지 친구라는 사람이 음료수 한 잔을 달라고 했다. 그가 음료를 뽑자 직원의 친구는 음료를 받으며 얼마냐고 물었다. 음료값을 받아 금고에 넣고 있을 때 외출했던 직원이 들어왔다. 자신의 친구가 돈을 내고 음료를 사 먹은 것을 안 직원이 투덜거렸다. 사장도 없는데 음료수 한 잔쯤은 돈을 받지 않고 가벼이 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직원이 따졌다. 맞는 말이기는 했지만 그는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 후 어찌어찌 하여 그는 도넛 가게를 그만두고도 그곳을 다시 찾아갔었다. 배가 고파서였다. 갑자기 찾아온 그를 보며 함께 일했던 직원은 서먹하고도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직원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여 그는 고픈 배를 채웠다. 라면을 끓이는 내내 직원의 얼굴은 어두웠다. 라면 냄새가 가게에 풍기는 것을 알면 사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터였다. 그는 그렇게 아무에게나 기대는 찝찝한 모습으로 굴러가고 있었다. 숙소를 전전하던 생활도 여의치 못하여 그는 달동네에 보증금 없는 사글세방을 구했다. 새 방으로 이사하던 날 안채로 대뜸 들어간 그는 주인집 아이들에게 인사를 했다. 마루를 둔 안채에는 주인 내외의 방과 아이들의 방이 있었다. 그는 아이들의 방을 스스럼 없이 들여다보며 말을 붙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째서 주인 내외가 꺼리는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모든 존재에 친근함을 보여야 되는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섰다. 이후 그는 문간방에서 지내며 종종 부부가 내는 소리를 들었다. 주로 한밤중에 들리는 소리였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분간하지 못했다. 그들은 사랑이 담뿍한 부부 같아 보이지 않았지만 밤일은 잘도 벌였다. 그들이 내는 소리가 사랑에 기반을 둔 것이든 충동에 기초한 것이든 간에 관심은 곧 사라졌다. 한겨울이 오자 주인 부부는 그에게 안채로 들어와 뜨거운 물을 써도 좋다고 말했다. 그것이 거칠의 말임을 알지 못했던 그는 안채로 들어가 뜨거운 물을 오래 사용하여 묵은 빨래들을 했다. 다음날 안채에서 들려오는 언짢은 목소리를 듣고서야 그들이 했던 말이 진심이 아니었음을 알았다. 남의 말을 모두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었다. 그들이 지나가는 말로 하는 소리를 고지 들은 것은 그의 어리숭함 때문이었다. 그 후 안채에서 들려오는 성애의 소리를 듣는 게 더 귀찮아졌다. 그들이 경계를 거두지 않으니 그는 죄인처럼 소리를 죽이고 그들의 문간방으로 드나들어야 했다. 남의 가정에 침범자가 된 기분으로 사는 것보다 길 위로 다시 나오는 게 좋을성 싶었다. 그는 새처럼 나뭇가지에 앉아보았다. 나무줄기가 두 개로 갈라져 있는 틈바귀에 몸을 기대고서 마을을 관망했다. 위쪽에서 내려다본다고 해서 아래쪽이 다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산 위에서 굽어본 동네는 얼핏 전에 살았던 고아 동네와 비슷해 보였다. 나무를 의지하여 보내는 시간이 그리 따분하지는 않았다. 그는 아이였을 때에도 밥과 잠자리는 스스로 해결했었다. 그런데 청년이 다 된 그때 그는 퇴행한 사람처럼 나무 위로 기어오른 것이었다. 해가 환하게 걸려있던 차에 그는 산에서 내려왔다.
마을 뒤쪽 길로 상당한 시간을 걸어 나와 집촌에 도착했다. 차 소리가 들리는 큰 길에 잠시 서 있던 그가 집들이 모여있는 골목 안으로 발을 디뎠다. 반듯반듯한 골목을 훑고 다니다 보면 음식을 시켜 먹은 후 빈 그릇들을 내놓은 집들이 있었다. 빈 그릇은 그냥 비어있지만은 않았다. 찬을 남긴 그릇에서는 반찬을 먹었고 밥을 남긴 그릇에서는 맨밥을 먹었다. 걸쭉하고 빡빡한 국물을 남긴 그릇도 있었다. 전분인지 밀가루인지로 죽을 쑤어 놓은 것 같은 울면 국물은 원료가 곡물인지라 먹어두면 기운이 났다. 많은 날들을 견뎌오는 동안 가장 아늑했던 곳이 어디였는지를 묻는다면 고아 동네였던 것도 같았다. 그곳에 형제라고 맺어진 이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어머니라고 불렀던 사람이 있었다. 그랬다. 그에게 가장 안온감을 주었던 곳은 아무래도 어머니가 있던 거기일지도 몰랐다. 찬바람이 불었다. 나무 위에 앉아있던 그가 타오르는 빨간 빛을 발견했다. 누리가 깜깜한데 저 멀리 굴다리 근처만 환했다. 마을과 떨어진 굴다리 부근에서 무엇인가 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나무에서 내려와 빨간 빛을 찾아 나섰다. 평지로 나오니 빛은 시야에 있지 않았다. 그는 더듬거리며 그곳을 향해 갔다. 굴다리 곁에 누군가 불을 지펴놓은 것이 보였다. 불을 쬐며 밤을 보냈으나 인기척은 없었다. 나무 위에서 빨간 빛이 보이는 날이면 불을 쬐러 갔지만 매번 사람은 만날 수 없었다. 그는 나뭇가지 사이에 깨어있는 벌레처럼 나무에 의지하여 잠을 잤다. 잠을 자다가 눈을 떴다가 다시 잠이 들었다. 어느 때는 눈만 감고 있기도 했다. 그러다가 다시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새벽에 처음 불이 켜졌던 집에서 맨 먼저 사람이 나오는 게 보였다. 마을 어귀 미루나무가 바람에 흔들렸다. 어느 집 뒤란에서 개가 어슬렁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는 햇볕이 짱짱할 때 나무에서 내려와 집촌을 향해 걸어갔다. 집촌을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그는 넉마를 주었다. 하키 선수가 몸의 곳곳에 보호대를 대어 거대하게 옷을 입은 양, 그는 겨울을 보내기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옷이나 넉마를 많이 덧써야 했다. 한겨울이 오자 그는 나무에서 내려왔다. 비닐을 주워 머리에 푹 덮었어도 얼굴과 목은 여전히 추웠다. 길게 찢은 비닐을 목 언저리에 발발 두르고 나면 손끝과 발가락이 시렸다. 그의 모양새 때문인지 사람들은 그를 봐도 못 본 채 하거나 관심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마을 고삿에서 사람을 만나도 거리낄 게 없었고 집촌 골목에서 사람과 부닥뜨려도
저쪽에서 그를 피해갔다. 나무에서 내려온 날 그는 뒷간 같은 처소로 몸을 옮겼다. 허물어진 흙집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너무도 작아 어느 집의 뒷간인 줄로만 알았다. 산속에 뒷간만을 봉긋이 지어놓을 일도 만무하여 들어가 보니 흙바닥이 뽀얀 게 머물 수 있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겨울잠을 자듯 오래 잠을 잤다. 집촌까지 걸어 나간 적도 있었지만 보통은 며칠씩 자리 보전을 하고 잠만 잤다. 죽음을 연습하듯 자고 또 잤다. 세상에 그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가 알고 있는 사람이 천지간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도 이상하지 않았다. 그는 예전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 기억을 살리고 또 살려보아도 10살 이전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냥 처음부터 혼자였다는 것 외에 아무런 기억도 존재하지 않았다. 날씨가 풀리자 이마와 턱에 둘렀던 비닐을 풀어내고 그는 흙집을 나왔다. 열기가 들기 시작한 산 아래턱에서 매운 달래를 캐어 먹어보았다. 작디 작은 쓴바귀 잎과 꽃다지도 뜯어 먹었다. 다래와 오미자가 싹을 터트리어 새순을 씹어보았다. 그는 연명을 위해 또다시 집촌을 향해 걸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젊디 젊은 시절에 대한 기억은 거기서 그쳐 있었다.